맛있어 달라. 그런 데가 칸토다기 막 이런 데가 굉장히 많아.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추운 날씨 여기까지 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한국아덱스의 기술영업팀의 이민규 팀장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 한국아덱스 기술영업팀에서 일하고 있는 전영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아덱스 기술영업팀의 이준수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아덱스 마케팅 담당자 류혜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고생 여기 오신. 안녕하세요. 민탄 시공팀장 나이고입니다. 오늘이 아니고 이번에 이제 아덱스 아카데미 현장 실습 겸 이제 교육받으러 한번 갔다 왔는데요. 생각지 의외로 처음에는 무슨 의미가 있겠나 해서 이제 가봤는데 막상 가보니까 진짜 구식적으로 알고 있었던 것보다는 현실적인 게 더 많고 더 배울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부분은 1차에서 교육은 거의 방수 기준으로 많이 교육을 받았는데 좀 저희랑 뭐 관련이 없을 거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막상 가보니까 꼭 이렇게 방수도 배우면서 거기에 적합하게 타일을 붙일 수 있는 그런 것까지도 좀 많이 배우게 됐어요. 그리고 의외로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도 많고 상식적으로 제가 여지껏 배웠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더 업그레이드해서 좀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기회가 되면은 꼭 이렇게 한 번씩은 이렇게 교육을 좀 받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도 이제 후회 없이 잘 갔다 왔고요. 많은 걸 배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기회 되시면은 이런 데 한번 신청도 하셔가지고 보는 것도 체험도 해보고 직접 경험상 이런 것도 많은 걸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꼭 한번 받았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네, 이번 교육을 원스텝이었는데 아덱스 교육의 아카데미에서 배운 것들이 실질적으로 해보지 못한 바탕면이라던가 접해보지 못한 바탕면에 대한 지식을 새롭게 아는 거에 대해서 좀 유익한 시간이었고, 두 번째 스텝이 이제 부자재에 대한 부분인데 그게 살짝 기대되는 스텝인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민탄 시공팀 만리입니다. 이번에 아덱스 교육을 이제 갔다 왔는데 쉬는 날 나들이 겸으로 해서 간 느낌으로 이제 되게 재밌게 갔다 왔는데 방수 교육이어가지고 방수 교육도 하면서 이제 벽에 바탕면 프라이머를 이제 바르고 그러는데 이제 평소에는 보통 폴싱 같은 거 붙일 때 이제 올다이 바르는 건 많이 봤는데 이제 벽에 프라이머 바르는 건 처음 봐가지고 되게 좀 신선하다고 느꼈었어요. 처음 보는 거라서. 근데 효과가 이제 있을 것 같아가지고 아무래도 그냥 붙이는 것보다는 더 이제 접착력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근데 요즘 이제 여러 방법이 나오니까 이제 그런 교육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게 되게 좋은 기회인 것 같고, 이제 다음에도 시간이 돼서 그런 교육이 있다면은 이제 한 번 더 또 이렇게 팀 해가지고 가면은 좋을 것 같아요. 네. 프라이머는 저희 비우스면 프라이머라는 걸 이번에 바를 겁니다. 그리고 나서 중간중간 저희 A85라는 보수물탈이랑 그리고 크랙 방지 보수제 신제품이 있어서 그것도 한번 간단하게 소개시켜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각 부스별로 제가 11개 부스가 있는데 뭐 2분에서 3분씩 짝지어가지고 같이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간단하게 저희 비우스면 프라이머라는 게 좀 생소하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제품에 대해서 잠깐만 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보시면 일반 프라이머와는 좀 다르게 얘가 흡수면 프라이머고요. 얘가 비흡수면 프라이머입니다. 그래서 우유빛깔 나는 이런 액체형은 흡수면에 바르시는 프라이머고, 이런 비흡수면 프라이머는 위에서 교육 들어오셨겠지만 비흡수면, 뭐 철판이나 합판, 타일면 그리고 그런 비흡수면에 사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뚜껑을 까보시면은 만약에 이렇게 좀 부유물들이 좀 떠오를 수 있습니다. 그런 거는 제품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조금 휘 저어 주셔가지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번 시간에는 그냥 붓으로만 이용하셔가지고 전체적으로 한번 바르시고요. 네,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네. 그 옷에 튀실 분들은 그 피부 같은 분들은 팔토시를 좀 착용하셔도 되고요. 앞치마는 이번에는 안 되겠습니다. 사장님 옷도 뵙고 자리 있어서. 야, 이거 한 번 하면 끝까지 해야 돼. 책임져. 자세. 조심해. 우와, 웬일로 이렇게 음식을 많이 갖고 왔어? 너 원래 잘 안 먹잖아. 대단한데? 음식을 이렇게 많이 갖고 오다니. 평상시 안 그랬던. 감사합니다. 빨리 와. 많이 먹어야죠. 많이 먹고 자려고? 자리입니다. 이게 소포장 버전이고요. 그리고 이게 얼마 전에 이제 신제품인데요. 그 P10 SR이라고 에폭시 보수제라고 보시면 되고요. 유제 경화제 섞고 저희가 일부러 여기 좀 크랙을 강제로 내놨어요. 지금 뿌레가루 밑에 부사가지고 사실 되게 깊은데 A45를 좀 먼저 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조금 뒤로 좀 물러나 주셔도 되고요. 자, 이게 물을 제가 미리 좀 넣어놨는데요. 이런 시멘트 제품들 특히 하실 때는 가끔 바쁘시니까 현장에서 분말을 먼저 넣으시고요. 그 다음에 물을 넣는 경우들이 있으세요. 네, 그렇게 하시면 아무래도 제대로 안 섞입니다. 예, 물을 반드시 좀 먼저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분말을 넣으셔야지 잘 섞일 수밖에 없고요. 예, 참고로 이 소포장은 2kg짜리인데 물 배합비는 한 4분의 1 정도만 넣으시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근데 소포장이 아니고 포대로 들어서 좀 양이 많아질 때는 한 22에서 23%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물 배합비는. 특히 이런 제품을 쓰실 때는 뭔가 되게 기능이 필요해서 쓰실 거기 때문에 아까 오늘도 설명을 많이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물이 지나치게 많이 들어가면 좋을 게 크게 없습니다, 제품에는. 그래서 반드시 좀 배합비를 맞춰주시는 게 좋습니다. 2kg 사실 플라스틱 계량컵 같은 거 하나 있으시면 좀 좋긴 하시거든요. 네, 일단 해볼게요. 이라서 여기 좀 다툼 튈 것 같은 게 날릴 것 같아가지고. 사실 A45 할 때는 잘 안 멈추는데 보통 시멘트 이렇게 좀 비비시면은 요 정도만 돼도 물이 좀 부족하다 해서 좀 더 넣고 또 막 좀 돌리시고 하실 텐데요. 그 배합비의 제품마다 다를 수는 있겠는데 배합비에 따라 물만 넣어주시면은 밑에 수분이 보통 깔려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충분한 물 배합비라서 조금만 더 돌려주시면은 올라올 겁니다, 수분. 그래서 한번 멈췄던 이유고요. 간단하게 한번 제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좀 좋은 첨가제가 많이 들어간 이런 시멘트류 제품들은 제가 아까 끊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자체적으로 좀 숙성될 시간이 필요합니다. 저희 접착제 중에 폴리머가 들어간 X182니 타사로 치면 드라이 하는 제품들도 마찬가지인데요.
보통 카탈로그상 제품마다 하는데 3분에서 7분 정도 조금 쉬어달라는 좀 제안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7분은 여기 한국 상황에 좀 지나치게 좀 오래 기다려야 돼서 잠시라도 여유 있으시면 한번 끊었다가 다시 재믹싱 해주시면 품질은 좀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A45는 아까 들어서 아시겠지만 일단 빨리 경화가 되고요. 두껍게가 가능해요. 얘는 뭐 그렇게 안 끊어치셔도 돼요. 사실 비싼 게 좀 문제일 수는 있으시겠지만 두껍게 빨리 하셔야 된다면은 뭐 끊어치기 안 하셔도 되고요. 그게 큰 장점이 되실 겁니다. 얇게 하시려면 뭐 이런 느낌으로도 뺄 수 있는데요. 용도에 따라 다를 수는 있는데 얇게 하는 제품 중에 하나는 저희 피더 피니시라는 제품이 있는데요. 걔는 1mm 이하로 아주 얇게도 가능한 제품이 있고요. 얘는 장점이 아주 두껍게도 가능하고 강도가 다른 일반 보수 몰탈 뭐 28일 강도로 얘는 거의 하루에 아까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비슷하게 발휘가 되고요. 그리고 얘가 28일 정도 되면 400강도 이상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가장 큰 장점이 되고 그리고 좀 아주 큰 장점 중에 하나가 그 습기가 좀 제어가 되는 제품이라서 얘가 날씨에 따라 조금 다를 수는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뭐 페인트 도장을 올리셔야 된다 얘 위에 하시면 얘로 보수를 하신 다음에 뭐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면 이제 좀 빠른 편일 수도 있겠는데 그때 바로 그 도장을 올릴 수 있을 정도로 습기가 잘 제어가 되는 제품이라서 그게 아니시라면은 시멘트 제품들은 계속 습기를 내뿜으면서 굳는 원리이기 때문에 페인트 같은 거는 되게 올리기 힘드실 거예요. 왜냐하면 페인트 같은 경우는 그 피놀이라고 하는데 이 뭐 기포 같은 거 몇 개만 올라와도 화자로 이어지는 부분이 많아서 이 제품은 그런 쪽으로 있어서 굉장히 큰 장점을 발휘할 수도 있고요. 간단하게 뭐 움푹 패여 가지고 안 될 것 같은 그런 부분도 얘로 간단하게 좀 깔끔하게 넣어 가지고 좀 기다려 주시면은 큰 장점이 되실 거고요. 뭐 좀 궁금한 부분이 있으실까요? 설명은 아까 근데 좀 많이 들으셨죠? 네. 제가 통상적으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해놨던 게 다 없어졌는데 이제 종이컵에 이렇게 넣어가지고 빨리 굳는다고 했잖아요. 시간이 허락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가시기 전에 관심 있으시면은 한번 좀 만져보시면 좋으세요 얘를. 예. 거의 뭐 그때쯤에 집에 가실 때쯤 되면 이게 다 굳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얘 만져보고 싶으신 분들 계실 텐데 이거 빨리 굳는 놈이어가지고요. 뭐 시간 있을 때 틈틈이 좀 어떻게 좀 변하는지 만져보시면 좀 좋으실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 제품인데 얘는 시멘트 관련된 제품이고 얘는 주재 경화제 섞는 일종의 에폭시 같은 유형의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사실 이 1대1 비율이거든요. 이 한 반쯤 차 있어요. 만약에 진짜 필요하시면은 이거 그대로 그 1대1로 한 통에다가 그냥 쏟아 놓으신 다음에 섞어가지고 보통 이런 주재 경화제에 섞는 놈들이 마찬가지인데 이 주재랑 경화제가 만나는 그 순간부터 그 경화가 시작되거든요. 가사 시간이 그러니까 길지가 않기 때문에 적당히 색상이 섞였다 싶으면 그때부터 뭐 작업을 시작하시면 좋으시고요. 지금 일부러 이 그라인더를 저희가 해놨습니다. 만약에 이게 균열이 이렇게 가고 있다면은 그 수직되는 부분을 20cm 간격으로 해서 좀 이 그라인더로 좀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이런 철이 들어있습니다. 얘를 여기다가 넣어주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 주재경화에 섞었던 애들을 여기 그 크랙 부위에 맞춰서 좀 넣어주시고 전체적으로 다 넣어주신 다음에 근데 얘가 좀 깊단 말이에요. 그 현장에서도 좀 마찬가지일 텐데 뿌리면은 처음엔 차 있어도 얘가 쏙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들어갈 때까지 천천히 좀 여유를 가지시고 좀 넣어주셔야 돼요. 완벽하게 넣어주신 다음에 그리고 저희가 규사를 있는데 규사를 별도로 저희 판매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뭐 철물점이나 이런 데서 규사는 쉽게 구하실 수 있으시기 때문에 얘를 그 위에다가 뿌려주시고 이렇게 좀 모양을 좀 마무리해 주시면은 그걸로 거의 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뭐 빠르면은 20분 있다가 후속 공정이 가능하고 얘 위에 만약에 타일 접착제나 뭐 이런 걸 또 뭐 붙이셔야 된다면은 필히 규사를 좀 뿌리셔야 될 것 같고요. 그 이유는 아까 좀 규사에 대해서 얘기를 드려서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 여기다 뭐 접착제를 뿌리거나 하실 때는 한 40분 정도는 잡아주셔야 돼요. 그 위에 올리실 때. 예. 뭐 빠르면 좀 더 10분 정도 앞당겨질 수는 있는데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참고로 얘가 주재고기가 경화제입니다. 적당히 1대1 비율로 좀 해주시면 돼요.
목소리도 다 어디 올라가는 건가요? 많이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 말 되게 잘하시는데요. 해서는 안 될 만할까 봐. 네, 뭐 이 정도 뭐 적당히 균등하게 섞였으면은 참고로 이렇게 수직으로 저희가 그라인더로 했던 한 이유는 이 진행 방향에서 수직으로 하면은 그리고 이런 철들이 들어가주면 그 얘가 일로 진행하기 때문에 사실 진행성 균열이면 사실 큰 의미는 없을 텐데요. 일단 방향이 이쪽이라면은 이쪽 애들의 힘을 잡아줍니다. 이렇게 해줌으로써 좀 예를 들어서 오버로크도 약간 그런 원리잖아요. 이 좌우의 퍼져 있는 힘을 좀 잡아주는 원리인데 그렇게 보시면 좀 이해가 좀 쉬우실 것 같고요. 네, 그러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예. 여기다가 얘를 발라버리면은 예를 들어서 예. 얘 강도가 강하잖아요. 네. 그럼 크랙 지금 보수가 된 게 나중에 깨질 수 있다는 그런 개념인가요 혹시? 아, 이거 뭐 경우에 따라 선택하시면 되는데요. 얘도 뭐 크랙 보수제로 가능하시고요. 유형이 좀 달라서 선택하시라는 이유가 얘는 좀 에폭시 같은 계열인데 이런 애들은 되게 딱딱해요. 얘도 마찬가지긴 한데요. 장단점이 있어요. 사실 하시는 방법부터 시작해서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얘는 또 그라인더 같은 걸 좀 해야 되는 좀 불편함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이쪽이 편하시면 이쪽 하시는 게 맞으신 것 같아요. 그게 좀 더 프라이드가 말하는 맞아서. 거 이쪽이 편하죠. 네, 이쪽 하셔도 크랙만 되고. 남아 있다고 네. 하면은 그냥 이걸로만 발라도 되는 건지 아니면 네, 가능을 하세요. 이쪽도 크랙 잡는 것 정도로 가능하신데 문제는 이 두 제품의 가장 큰 장점은 얘 너무 빨리 끝나요, 손쉽게. 그것도 가장 큰 장점이고요. 얘는 투속용 타입이긴 하지만 아까 말했던 대로 뭐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기다려야 되니까 얘는 아까 말했듯이 빠르면 20분 안에 수속 공정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에폭시 자체가 굉장히 딱딱해요. 딱딱하기 때문에 하면은 에폭시는 또 깨지기 되게 힘들고요. 얘도 뭐 강도가 높아서 깨지기 힘든 건 매한가지인데 그 디테일한 장점이 있기 때문에 편하신 대로 선택하시는 게 좋으시죠. 어차피 그렇다고 하면 여기가 네. 재질이 딱딱한 게 아니라 무른 네. 재질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 해서 혹시 반대로. 아, 그것도 맞는 말이죠. 실리콘 같은 것도 좋은데요. 실리콘이 아니라 어차피 네. 근데 이 재질이 물러야 되는 거 아닌가 해서. 여기 들어갈 재질 말씀이신가요? 오히려. 근데 균열이 생기면은 깊게는 넣을 수가 없잖아요. 물타를 그것도 있고요. 한계가 되잖아요. 탄성이 있는 그런 좀 무른 느낌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균열이 가고 있는 중이다.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그 진행성이라면은 얘 자체는 잘 안 깨질 거예요, 딱딱해서. 근데 얘를 넣으셨으면 얘 주위 이어진 부분 있잖아요. 그쪽이 또 깨지지 말라는 보장이 없어요. 그래서 진행성은 특히 타일 부착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특히 방통 크랙 때문에 문제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때는 특히 신축이시라면은 최대한 오히려 온도 같은 걸 올려가지고 보일러 같은 걸 진행을 최대한 더 시켜야 합니다. 최대한 시키고요. 열을 좀 얘가 좀 굳을까봐 절대 일단 하고 좀 할게요. 예. 얘가 좀 몇 분 사이로도 그게 좀 많이 있습니다, 차이가. 뭐 하시는 거는 보시다시피 또 손쉽게 하실 수 있으시고요. 넓게 해주시는 게 좋으시겠죠. 옆으로 또 쏙 들어갈 거라서. 참고로 이거 이제 그라인더 같은 거 하시고 이런 브러쉬 같은 걸로 바탕 정리는 다 좀 해주시고요. 근데 문제가 이게 저기가 짧은 시간 안에 해야 되는데 쏙쏙 들어가가지고 그게 문제입니다. 저희는 사실 요 놈을 뒤에 그냥 적당히 여기 좀 망치로 두드리면은 좀 크랙 좀 장크랙 좀 갈 줄 알았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뿌레카로 결국 사실 두 동강을 낸 거거든요, 이게. 그리고 밑에 실리콘지 내놓은 건데 너무 깊어요, 지금.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지금은 하시는 건 크랙 개념으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방수 개념으로 하시는 거예요? 이 크랙 개념으로 한 겁니다. 지금 보수제 설명하면서 한 거고요. 다만 이제 크랙이 방수랑은 또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죠. 이 크랙 부분으로 이제 물이 새 확률이 높기 때문에 또 일반 방수 하실 때는 사실 실리콘으로도 많이 하시죠, 특히. 예를 들어서 여기에 타일 네. 가방을 안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안 하실 거면 마감으로 드러난 경우 이런 거 말씀하세요. 예, 그렇죠. 마감이 그대로 보이잖아요. 그러면은 사실 규사를 안 뿌리셔도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러면 색깔이 남잖아요. 그래서 예. 제가 자꾸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에 맞게 살아가는 게 이렇게 마감제로 하면 얘도 마감제로 쓸 수 있는 놈이기 때문에 저걸 집어넣어서 틴을 예. 집어넣고 얘를 마감으로 집어넣으면 어떠냐는 거예요. 얘를 액을 먼저 뿌리고 마감에다가 얘를요. 그렇죠. 그렇게 가능하죠. 가능한데 조금 비효율적이 있을 것 같다는 게 처음부터 얘로 하는 게 낫잖아요. 하려고 하는 겁니다. 예.
그 정도면은 얘 단독으로 해도 가능하실 것 같아서 공정이 하나 더 늘어날 것 같은데. 예. 근데 가능하세요. 근데 그러실 거면은 저기 규사까지 뿌리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얘는 시멘트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기 에폭시 색깔이 안 나올 것 같은데. 어차피 얘 덮이잖아요. 예. 여기가 위에 덮이는 거예요. 아, 그 말씀 아니었어요? 예. 그리고 얘 덮이는 거니까 그렇게 하실 거면은 예. 에폭시 규사까지 뿌리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예. 규사는 어쨌든 얘하고 접착을 위한 거죠? 예, 맞아요. 아무래도 시멘트랑 이런 에폭시 주제경에 섞는 거랑 또 그렇게 딱히 맞는 부분은 없거든요. 예, 하시는 게 좋을 거고. 예, 타일 접착제 같은 건 PD 규사 같은 거 뿌려주시는 게 좋으세요. 근데 지금 시간이 많이 없어서 모양이 예쁘게는 안 나왔어요. 이렇게 하는 원리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쪽으로 궁금한 부분 있으시면 언제든지 하시면서 질문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방수로 좀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누수의 위험성이 있는 곳은 모두 실리콘을 사용하시면 된다고 보면 되는 게 맞는데요. 그 실리콘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현장에서 쓰시기에는 우레탄 실리콘을 쓰시는 게 방수적인 목적을 봤을 때는 가장 좋습니다. 우레탄 실리콘의 단점은 이런 프라이머나 이런 방수제와 잘 붙지 않는 게 단점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 실리콘 폼 부분은 무조건 저희 방수 테이프를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 방수 테이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렇게 롤로 감겨져 있고요. 한눈에 50m 감겨져 있습니다. 이 방수 테이프는 보시면은 얘가 지금 3중으로 좀 이루어져 있는데요. 90호입니다. 90호인데 그 윗면에는 좀 그 윗면과 아랫면에는 그 90호가 붙어 있고요. 가운데에는 그 특수 방수 필름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윗면 같은 경우에는 물을 부어 보시면 이렇게 그 물이 스며들지가 않죠. 방수 기능이 있습니다. 근데 윗면은 이 저희 방수제와 접착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물을 부어 보시면 조금 이렇게 스며듭니다. 네, 스며드는 게 보이시죠? 네, 스며들기 때문에 접착을 하기 위해서 윗면은 좀 흡수가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방수 테이프를 시공하실 때는 저희 로고가 보이는 면이 윗면으로 가게 시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방수 테이프가 들어가는 부분이 이렇게 코너 부분도 있을 거고요. 이렇게 조인트 부분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수전 부분, 그리고 드레인 주변 그렇게 나오는데요. 먼저 코너 부분 같은 경우에는 코너용으로 나온 제품이 따로 있긴 합니다. 근데 만약에 그게 없으시다라고 하면 여기 가위로 가운데를 좀 잘라주신 다음에요. 이렇게 접어주시면은 코너용으로 이렇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사용이 가능한데 이렇게 하실 경우에는 이렇게 조인트면 분들이 만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최대한 저희 방수제로 꼼꼼하게 시공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코너 부분부터 이렇게 코너 부분 시공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어지는 부분들 이 코너와 조인트가 이어지는 부분은 마찬가지로 시공을 하시면 되는데 이 코너 테이프와 이 방수 테이프가 만날 때는 이 겹쳐지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은 최대 5cm가 넘지 않도록 해주는 게 원칙입니다. 예. 그것만 유의해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마찬가지로 이렇게 5cm가 넘지 않게 코너 부분을 시공하시고 먼저 그 전에 저희 방수제를 먼저 발라야겠죠. 코너 부분이죠. 네, 코너 부분을 먼저 방수제 발라주시고요. 똑같이 이렇게 붙여주시고요. 그 위에 다시 한번 덮어주시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전체적으로 1차 도포를 하시면 되는데요. 1차 도포를 만약에 뭐 가로 방향으로 하셨다라고 하면은 얘가 1차 도포를 하신 다음에 한 3시간에, 뭐 빠르면 1시간이고요. 늦으면 한 3, 4시간이면 굳을 겁니다. 그러고 나서 반대 방향으로 2차 도포를 한 번 더 해주시면 됩니다. 오늘은 근데 시간 관계상 1차 도포까지만 할 거고요. 이 방수 테이프가 들어가는 부분들을 최대한 꼼꼼하게 해주셔야 되는데 이 부분이 만약에 바탕면이 안 좋거나 그러면 좀 물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최대한 이런 스크래퍼 같은 걸로 최대한 밀착을 시켜주는 게 중요하고요. 만약에 방수 테이프 부분이 좀 물었다라고 하면 그 위에 덮으실 때 좀 두껍게 로커를 해주시면은 그래도 좀 처리가 가능하니까요. 그 부분 신경 쓰셔가지고 코너 방수 테이프 쪽이랑 1차 도포까지 오늘 한번 실습해 보겠습니다. 예. 많이 발랐어. 왜냐면 테이프 발랐을 때 테이프가 젖는 듯한 느낌으로 그렇게 하니까 괜찮아요. 그렇지. 살 위에 하면은 완벽한 방수는 거의 말하는 부분에 얘 자체가 그동안 탄성이 있고
그렇긴 한데 방수를 덕한 개념으로 하시면 내가 보기에는 있잖아. 기본적으로 이런 거 알아야 돼. 완벽하게 하시면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맡아서 하는 경우도 간혹 있잖아. 그럴 때 이런 부분을 이제 자료를 재료는 사달라고 하면 되는 거야. 도움을 사달라고. 덕방 하시면은 그렇죠. 몰라서 이게 못하는 경우가 있어. 다른 건 다. 다른 방금 제대로 하시고 그런 경우는 알게 오늘 신경 아니야. 다음 아카데미 이렇게 니은자로 니은자로 아니야 니은자. 그렇지. 이렇게 그냥 폼 맞추를 하는 거지. 방송국에 다시 저희 방송으로 봤을 때 요거가 좀 보이지 않을 때까지는 하셔야 됩니다. 야만 이렇게 해서 오케이 하면서 이게 테이프는 그 글자 안 보일 때까지 좀 해주세요. 접착도는 가능합니다. 네, 딱딱해. 어쨌든 자국이 남는다는 거는 이제 완전 딱딱. 작업을 해야겠네. 이게 저희가 지금 빨리 받아서 이게 지금 남은 거 수도 있고 딱딱해. 근데 이제 이게 아예 안 남다고 저희도 말씀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남은 거예요. 생각보다 빠르다. 이게 이제 외국에서는 이 제품을 가지고 카펫 그리퍼 혹은 HBB 붙이는 작업으로 인한 검용 급속 접착제로 사용하는 거예요. 제일 먼저 저를 아주 기분 좋게 도와주셨던 사람이 어떤 거 뭐하나 빨리 하세요. 저를 곤란하게 만들어주시는 분이 제일 좋습니다. 왜냐면 저도 배워야 되고 저도 공부해야 되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성장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런 생각으로 좀 들어주셨으면 하고요. 오늘 하루 같이 이제 보냈는데 어떠세요? 좀 이제 내일부터 현업에 가실 거예요, 그렇죠? 네. 좀 현업에 가시면 도움이 좀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저희 이제 올해 커리큘럼이 바뀌었기 때문에 올해는 아마 이 시스템으로 계속 갈 거고요. 내년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직은 계획은 없고 올해 좀 충실하게 하려고 하고 있고요.